어떤 형태의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놓은 구조, 그것은 다 제 기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터워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통신선은 전기적인 신호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서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개의 통신선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회사로서는 이득이죠. 같이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집어넣는 그런 구조 또는 얇게 만들어 놓은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다 그러면 구리선이 동축 케이블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신호가 전달되게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하는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건 전기적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A사 레이더다 군사적인 무기에서도 그렇고 모든 모터 기술에도 전원 공급기에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으면 전선 안에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강한 구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두께가 똑같은 구리선으로 바꿔놓으면 다시 정상적인 전기로 돌아가고요. 이와 같은 것을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 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군사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전 같은 전기선을 보낼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통신으로도 이것은 이제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이 되니까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강소묘선 동축 케이블의 내부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품이 우수하게 됩니다. 모든 전기 피복에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어떤 전기선의 연선 구조가 실타래처럼 너무 얇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각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 CBF인가 로맥스선 4.0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실타래처럼 너무 얇아요. 그거보다 현재보다 두껍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현재보다 두껍게 만드는 연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광소묘선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이렇게 광소묘가 들어가잖아요.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그러면 빛이 증폭되는 주파수 구조가 되는데 레이저 그 반도체 레이저 장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레이저 장비에서 레이저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용접기, 어떤 그 레이저 시각 장치,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전기 용접 방식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그 제품의 어떤 웨이퍼 가공이다 아니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잘라서 나노 구조 이하로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 정밀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나오는 어떤 구경을 서로 굵기가 틀린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이즈가 틀린 레이저가 나와서 각각 필요한 열을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열을 깊이와 열을 종류 그러니까 참여하는 숫자 레이저 가공에 빛이 나오는 참여하는 숫자를 틀리게 해서 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은 서로 대중소 틀리게 사이즈가 나올 때 강한 용암열이 생깁니다. 이건 조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용 조명이다, 배 전용이다, 비행체 조명이다 그러면 대공 조명이다 그랬을 때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틀린 그러니까 조명 램프가 되겠죠. 틀린 것을 배치해 놓고 전기를 각각 틀리게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멀리 가면서 어떤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혔다 그러면 강하게 거기서 융합적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환하게 밝히는 조명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 조명 어떤 경기기에서도 램프 빛이 나오는 램프의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서 빛을 증폭하거나 TV 안에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 안에서도 레이저의 도움에서도 그렇지만 TV 안에서도 레이저 도움의 어떤 그 소자를 대중소로 틀리게 만들어주고 또는 TV 안에서도 화소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소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와 같이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집적이 가능해지죠.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반도체 안에서 트랜지스터와 캐파시터가 있을 때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랬을 때 보다 많은 집적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PU 같은 것도 같은 면적 안에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고요. 그와 같이 코어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갑니다. 이 같은 기술들이 반도체 전역에서 반도체 모든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CPU 제품 안에서 CPU 제품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조금 탑재를 해주는 방법.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부팅 프로그램을 좀 기본적인 것을 넣어가지고 컴퓨터의 기초 화면을 띄워주는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부팅이 빨라지고요. 아니면 그 뭐 다른 뭐 어떤 기판에다가 마더보드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들어갈 때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다 면적 제한 속에서 보다 많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모든 메모리에는 이와 같은 기술 구조가 모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와 SSD, 그다음에 그 MLCC, 어떤 스마트폰용이 됐든 뭐가 돼 MLCC 기술에도 이렇게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큼 좀 탑재해줘서 그 시간대 또는 그날 하루나 몇 시간 분량만을 딱 이렇게 저장한 것, 이것을 메모리 반도체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좀 결합한 구조를 만들면 메모리 반도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약간 반도체를 미니 반도체를 하나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력을 컴퓨터가 꺼져도 전력을 공급을 해줌으로써 일정 부분 휘발되지 않고 정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정 부분의 캐패시터처럼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내부에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전력을 그 안에 딱 가둬가지고 이렇게 일정 부분 전력이 공급됨으로 일정 시간 동안에도 정보가 휘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SSD와 플래시 메모리의 결합, 하드디스크와 플래시 메모리의 결합 제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한 어떤 빨리 저장돼야 될 것은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거기다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당시간에 일할 때는 거기서 하고 천천히 시간을 따라서 하드디스크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웹 뭐랄까 웹상으로 우리가 서버를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그 동영상 정보라든 그런 정보를 이렇게 뭐 네이버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금고에다 맡기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드디스크를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시간을 따라 천천히 거기는 저장해야 되고 급한 거는 플래시 메모리에다 저장하고 왔다 갔다 속도를 좀 빨리게 하기 위해서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결합, 이거 만든 거 하드 플래시 메모리와 SSD의 결합, 이 제품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컴퓨터의 제품들을 플라스틱, 겉에 외판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전기 절연 구조로 만드는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세 전류가 이렇게 내장 사운드에 흘러서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서플라이, 전원 서플라이 부분과 또는 마더보드 기판과 어떤 뭡니까 그래픽 보드,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 이런데 그런데 이렇게 밑에다가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컴퓨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일러의 기판과 자동차용 기판, 전 세계 모든 기판 구조에 절연 구조를 갖춰줘서 미세 전류가 흘러서 또 소프트웨어가 손상되지 않게 오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구동 배터리하고 틀리게 해서 운영체제가 들어있는 기판이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미니 배터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드론 같은데 비행체 날다가 구동 배터리가 이렇게 이상이 생겨갖고 추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배도 마찬가지고 배도 중간에 딱 전기 끊기면 되니까. 그래서 비상 배터리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다 전기 저장해서 비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추락하지 않게 되는 그거 하나 만들므로 추락 않으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가정용이 있던 220
보통 뭐 외국에서는 110 쓰시죠. 이렇게 전원만 스위치 올리면은 주 전원선 집안의 전체 전기를 공급하는 우리나라는 두꺼비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전선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비상 배터리 하루나 며칠 정도 쓸 수 있는 비상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원리가 뭐가 됐든 간에 싼 2차 전지, 2차 전지도 싼 게 있잖아요. 리튬 전지도 되긴 하는데 싼 2차 전지를 할 수도 있고 리튬 전지 플러스 2차 전지를 결합한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100개, 1000개 연결해 가지고 병렬 구조로 해서 만들 수 있고 1번부터 100번까지다 그러면 거기서 번호를 매겨 가지고 각각 충방전을 할 수 있으며 전기를 각각 다셔야죠. 전선을 각각 다셔가지고 빠르게 방전하고 빠르게 충전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몇 개만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만 쓸 수 있고 이런 방식을 어떤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자동차에서도 그렇게 그 방식을 쓰시면 자동차에 현재 있는 배터리를 갖다 여러 개로 헬기나 드론에서도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다, 항공용 배터리다, 드론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다 배터리 안에 배터리 셀이 20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안에서도 1번부터 20번까지 다 전선을 연결해 갖고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만 5개만 쓸 수도 있고 4개만 쓸 수도 있고 이래갖고 전력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2차 전지로 만드는 이런 가정용 배터리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간단한 이런 2차 전지는 아니죠. 이런 걸로도 100개, 1000개 연결해 갖고 큰 전기를 쓸 수 있어요. 예,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고요. 가정용 배터리 부분에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광고를 내시던데 제가 꼭 아이디를 내면 거기서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정용 배터리를 그럼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고 220에나 110에 곧바로 언오프 스위치만 올리면 그것이 원래는 인버터 발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 나갈 때 한정 같은 데 공급이 안 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불이 나가게 되고 그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회사에서도 이용하고 사무실에도 이용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 가격도 틀리겠고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컴퓨터 같은데 이런 데도 데스크탑 비상용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원이 그걸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이런 컴퓨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이 나가서 갑자기 하드디스크가 스크래치 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원을 안정적으로 거기서 축적해서 데스크탑에 공급해준 그런 컴퓨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량이 뭐 각각 다 틀리게 있겠죠. 전체의 모든 기판 구조에 기판의 전력을 통제해서 과전류가 흐르면 딱 차단시키고 일정 전압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류량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판에 그런 비상 배터리 시스템을 그런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이 공급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모든 기판 구조에 전력이 과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 자동 어떻게 차단이 되는 그런 전기 기술을 쓰셔도 그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다운로드 할 때 남의 그 맘대로 복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카운팅 개념을 준다고 했죠. 노래 하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한다. 또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했을 때 거기다가 카운팅 개념을 본사에서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카운팅 하고요. 유튜브 같은 데 다운로드도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 사람에게 일련 번호가 다 부여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운로드를 한 소유자가 누군지 다 알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이제 불렀다 할지라도 노래방에서 몇 분 몇 시에 이것을 다운로드했다, 이렇게 노래 불렀다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유튜브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멜론 같은 이런 음악 파일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이와 같이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윈도우 또 기타의 모든 운영 체제에서도 전 세계 어떤 사용자들에게 빌런 번호가 다 부여가 되고요. 거기서 해당되는 데서 어떤 좀비 PC가 되어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좀비 PC가 되어서 공격할 수 있을 때 일정 부분은 그걸 차단을 시켜. 그 일련 번호로 들어오면 그 일련 번호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딱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안에 뭐 이렇게 각종 중요한 시스템 파일,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중요한 파일은 관리자만 할 수 있는데, 관리자는 만드는 회사만 할 수 있는데, 이걸 건드리는 경우에는 곧바로 관리 어떤 그 만드는 회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이것도 자동으로 그것이 차단이 되는 이런 장치를 하시면 해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윈도우 운영 파일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파일에서도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회사의 서버를 갖다 지키는 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령 뭐 이렇게 옥션이다 이렇게 사용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1년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다 사용자가 들어온다 1년 번호가 부여이 되는 거예요. 자동 접속을 할 때 1년 그때마다 틀리게 부여되고, 그에 따라서 이상 조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그 1년 번호를 기록하고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와 같이 하시면 이 기술 구조는 매우 중요한 기술 구조로서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동영상에 소비자 환경을 만드는, 동영상에 재무술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재무술하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찾으려니까 없더라고요. 지하격투기를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이게 유튜브 동영상이나 네이버 동영상, 각종 뭐 이렇게 넷플릭스 동영상, 모든 동영상 존재하는 곳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일련 번호,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숫자 방식이나 뭐 문자를 섞어도 돼요. 그걸 섞어갖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나중에 편할까. 클릭만 해도 그게 딱 적거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동영상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서 보내주는 것보다 이거 1년 번호만 가르쳐주면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고 회의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구성하는 어떤 방법인데요. 사진 촬영 방식으로 내가 어떤 뭐 구글을 봤다 어디 가서 검색해서 그걸 딱 클릭을 해가지고 파일로서 저장할 수 있는 사진 클릭, 사진으로 동영상 촬영하듯이 탁각. 원래는 이걸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방식으로 드래그 해갖고 복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딱 클릭을 해갖고 그냥 사진 촬영식으로 들어가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또 각종 뭐 다른 문서들을 조합해 갖고 새로운 파일을 만든데,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조차도 이렇게 사진 촬영식으로 찰칵하면 그것이 같이 파일로 구성되는 이런 파일 제조 방법, 파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압축을 할 때, 동영상도 우리가 만화 볼 때 보면 한 컷 한 컷 이제 그려가지고 또 연결 구조로 빠르게 돌리면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동영상도 다 그런데요. 뭐 0. 몇 초 만에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하고 시간대별로 인식을 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아주 작게 축소를 시켜서 이런 데다 전체에다가 딱 나열을 하고요. 그거를 사진 촬영 딱 합니다. 그것을 다시 축소를 시켜가지고 적게 만들어 놓고 압축 파일로 전송합니다. 또는 또 다른 방식은 광학 현미경 방식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어 정보 용량을 적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문서 파일이다 그러면 그거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컴퓨터용 숫자로 바꿔가지고 촬영을 해서 그걸 보내시면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국제 언어로서 숫자 언어를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십니까를 전 세계적으로 숫자는 동일하게 사용하니까 74, 67, 36, 38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각자 전 세계를 숫자로 언어를 통일을 시켜갖고 컴퓨터 언어로 사용하고 인간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는 데마다 관광객들도 이걸 숫자로 서로 통용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각 나라의 언어도 AI가 번역할 때 매우 정확하게 번역을 할 거라고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으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십니까를 욤 이렇게 해서 단단히 발음적인 언어로서 새로운 언어를 창출해서 전 세계 가르치면 돼요. 그와 같이 전 세계 언어를 만들 수도 있고 둘만의 언어를 만들 수도 있죠. 또는 그 마을 70개 마을 70명이 사는 마을을 해서 그 언어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고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그 유튜브 같은 구글 같은 이런 지배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먼저 써버리면 되죠. 서버에 저장할 때 같이 하라고. 전 세계적인 국제 협약 속에서 이런 언어를 표준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라도 군사형이다, 비밀 보안이 필요하면 다른 의미로 또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요. 같이 하셔도 재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디오 파일을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파형 분석을 또 숫자로 바꿔놓고요. 그거를 사진 촬영을 통해서 파일을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압축 파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양아치 하셔도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을 빠르게 옛날 필름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면 오라로라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언어가.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시간대로 분석해 갖고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거를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 그 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케이블 TV 이런 데에서도 제가,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각종 정보를 쓸 수도 있고, 글로서 쓸 수도 있고, 지금은 글로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서 쓸 수도 있고, 글도 올려놔야 되는데, 글도 올려놓고 홈페이지 방식, 블로그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사진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게재하거나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독자만 많으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재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케이블 TV 같은 데서도 이렇게 약간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비자 동영상을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올려가지고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컴퓨터와 TV 결합이 생길 때 현재 나온 TV 채널 300개다 그러면 동영상을 300개를 쭈르륵 이렇게 유튜브 방식으로 보여주고 그 시간대에 어떤 방송을 하는지 선택을 하면 지난 방송, 또 무료 유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 영화 다운로드, 소비자가 올려놓은 유튜브 넷플릭스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고, 또는 또 그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 안에는 이게 홈페이지 블로그가 있어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나눕니다. 전화도 사용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이렇게 자체 가입자별로는 인터넷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렇게 어떤 뭡니까 페이스북이 제공하던 무료 전화를 국제 전화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번역 서비스까지 있으면 또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료 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이렇게 가입자가 아닌 사람 쪽으로 전화 걸 때는 저기 따로 요금을 부과하고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자 그랬더니 애플에 딱 하시더라고요. 애플하고 연결해갖고 외부 전화로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 기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윈도우라는 그 플랫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이게 사업 대박이 나고 그랬는데 그걸 하셨어요, 실제로.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아이디어로 제시했고요. 그것을 일단 하셨습니다. 네. 무단으로요.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 말고 또 이게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입자 또는 어떤 뭐랄까 그 유튜브 가입자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네이버 가입자, 여러 개의 플랫폼, 웍션 가입자 이렇게 여러 개의 플랫폼이 합쳐서 동일한 앱을 만들어서 무료 전화 시스템을 인터넷을 기반해서 채팅처럼 해서 여러 간의 다자간의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를 오디오 파일로 남겨놓거나 동영상 파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을 수 있고요. 삐삐처럼 해가지고 긴급 호출하면 이렇게 오디오음으로 삐삐삐 소리 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으면 안 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긴급 호출도 할 수 있고요. 원하지 않으면 스팸이 되니까 그것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부재중 전화, 오디오 파일, 영상 파일이 되게 하는 인터넷 전화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 전화를 여러 가지 플랫폼, 옥션, 네이버, 또는 구글, 카톡도 그렇고요. 아니면 카톡도 지금 현재 방식을 인터넷 전화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가입자끼리는 무료 통화가 되는 거고요. 국제 통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번역만 되면 거기다가 번역까지 해주면 좋죠.
거기다 더해서 외부 가입자에게로 전화 걸 때는 요금을 따로 부과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카카오톡, 네이버, 뭐 이렇게 옥션 여러 군데 플랫폼에서 유튜브 합쳐가지고 동일한 앱을 만들어서 인터넷 전화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보다 많은 가입자니까 거의 대부분 무료 전화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도 거기를 통해서 카톡을 하듯이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동일하게 무료 전화를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안에서는 안 되는 다자 간의 통화가 영상을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와 유선 전화 안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오디오 파일로 오디오 음성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의 기능을 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유선 전화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스마트 유선 전화 안에서도 동영상 파일, 동영상이라든지 오디오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유선 전화 만드시고 다자간에 오디오 통화나 영상 통화 가능한 집안의 유선 전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인터넷 전화에는 서로 동영상과 문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서로 회의가 여러 사람 모여서 여러 군데 떨어져 있더라도 회의를 할 수 있고요. 재밌는 방식은 유명 카페다, 핫플레이스다 이런 것들을 나가지고 또는 가상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가상 사무실을 만들거나 가상 재밌는 것을 거기서 아바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내 동작은 나중에는 내 동작까지 인식하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재밌는 게임처럼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캐릭터로 내 얼굴을 대신하거나 이렇게 해서 채팅 서비스를 회의 서비스로 바꾼다는 거죠.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가상적인 쇼핑 거리를 만든다. 가상적인 100개를 만들 수도 있고 가상적인 쇼핑몰을 100개 만들 수도 있고 안에서 입점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을 실제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바타가 대신 걸어 들어가서 그래서 각종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바둑이나 화투 칠 수도 있고 카드도 칠 수 있고 별 게임, 볼링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게임이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물건을 클릭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해외 유명 관광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렇게 유명 어떤 전 세계 해외 여행 플랫폼을 만들자 단독으로 해서 그러면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동영상 올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것이 그러면 거기 안에서만 여행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드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거리를 구경을 한다든지 일단 상점안에 들어가면 로드뷰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아바타가 대신 들어가서 물건 클릭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해외 유명 핫플레이스 상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경도 하고 거기 안에 로드뷰가 그 안에 상점 안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공장이나 기업도 괜찮아요. 큰 대형 마트도 괜찮고 놀이동산 같은 데도 뭐라 그럴까 로드뷰가 확대가 돼 안을 구경하고 그 안에서 물건 주문하고 국내 배송 해외 배송 해주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약간 로드뷰를 어떤 길거리에서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상점한 어떤 가게 놀이동산 이런데 롯데마트 이런데 로드뷰를 확대해서 그 안에서 해외에서도 또는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물건을 대신 구매할 수 있게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드뷰를 건물 안이나 또는 상점 안으로 확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이동산도 괜찮고 핫플레이스도 괜찮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굳이 거기 안 가도 다양한 여행이 한 사람에서 어떻게 전 세계 여행을 다 합니까? 수백만 수천 개 여행 플랫폼이 여행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바타가 있고 걸어간다. 또는 거기다가 미리 어떤 핫플레이스를 가기 전에 내가 어떤 택시, 버스, 지하철 이렇게 몇 분 거리로 해서 내가 아바타가 대신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거기 딱 또 몇 분 도착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거기를 핫플레이스를 구경하는 이런 방식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해외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사전 학습을 해서 길을 자기가 이미 갔으니까 똑같은 거리를 그렇게 해서 정확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상적인 거리를 실제 가상적인 어떤 유명 거리, 가로수길 같은 유명 거리를 수없이 100개도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 동영상처럼 똑같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을 할 수 있는 것과
게임이다라는 인식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들어가서 거리도 구경하고 핫플레이스들을 구경하고 뭐 실제 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상 거리를 만들거나 가상 쇼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또 독질해서 상업화시키려고 합시다.